올겨울 극장가의 유일한 가족 코미디 영화로 웃음과 감동을 꽉꽉 채운 대가족이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승기가 백양사 주지 무예 스님으로, 연기파 배우 김윤석이 출가한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로 출연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찐한 감동 스토리, 영화 대가족이 스님과 불자를 대상으로 첫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에 이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군포교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군승 수급 제도를 비롯해 군승 수급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 제13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도 부다가야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분황사 보건소에서 자비행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올겨울 극장가의 유일한 가족 코미디 영화로 웃음과 감동을 꽉꽉 채운 대가족이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승기가 백양사 주지 무예 스님으로, 연기파 배우 김윤석이 출가한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아버지로 출연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찐한 감동 스토리, 영화 대가족이 스님과 불자를 대상으로 첫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물론 진짜 백양사 주지 스님도 참석했다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승기가 스님계의 슈퍼스타 백양사 주지 무예 스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들의 출가로 대를 이을 걱정이 태산인 유명 만두가게 평만옥 사장 김윤석이 갑자기 나타난 손주들과 기막힌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영화 대가족입니다. 올겨울 유일한 가족 코미디 영화로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가족이 지난 19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특별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언론 배급 시사나 VIP 시사에 앞서 영화 제작을 도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 주요 스님, 불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시사회를 연 겁니다. 혼자 집에서 보시는 것보다 극장에서 같이 보시면 같이 웃으실 수 있고 같이 또 울으실 수도 있고, 감히 백양사 주지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습의부터 여러 가지 선배하는 방법, 그리고 불교의 어떤 예절이나 정신을 많이 또 도움을 주신 우리 조계종의 많은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어떤 시사보다 떨리는 것 같은데요. 감독과 배우의 짧은 인사말에 이어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불효막심한 놈. 불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상황과 표현에 웃음을 참지 못한 겁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사람 사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며 흥행을 기대했습니다. 코믹한 요소로 웃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교차되고 반복되며 내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진우 스님은 근래 보기 드문 감동적인 영화라며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족의 정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굉장히 코믹한 점도 많고, 그리고 너무 또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영화처럼, 이 영화의 내용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또 이게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인간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같이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고. 진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도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영화 촬영의 배경이었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을 받았다며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늘 영화 시사에 잘 봤고요. 아주 우리 저 이승기 배우, 양우석 감독님, 그 외에 여러 출연진 분들, 백양사 오셔서 여러 날 고생하셨는데 오늘 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크게 참 기쁨을 느끼고 백양사에서 이런 좋은 영화를
촬영하게 됐던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영화 변호인과 강철비에 이어 3연속 흥행 도전에 나선 양우석 감독은 부모 은중경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가족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부모 은중경 보면 확실하게 효라든지 또 나의 자식에 대한 그런 업보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충분히 가족 간에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님들 앞에서 스님들과 함께 또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웃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대가족. 대가족은 다음 달 11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에 이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조절하면 금방 해결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동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조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김동연 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한 마음에서 그걸 해결하면 금방 해결이 잘 돼요. 자기 컨트롤,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해야 냉철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어떤 것이 올바르며 어떤 것을 해야 가장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스스로 치유를 해야 그 다음에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며 도정에도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김 지사가 도정을 맡은 뒤 큰 사건 사고가 없는 것 같다며 그건 그만큼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저절로 평가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며 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경험을 잘 연결시키면 큰일을 잘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큰 어떤 자산과 경험으로 통해서 국가 발전에 잘 이렇게 일반화하고 또 그것을 또 다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큰 일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정치와 사회 곳곳이 갈라져 갈등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법당에서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예를 바치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도 되고 그런 부처님의 뜻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가피가 우리 그 정치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서 통합이 되고 화합하는.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도 어려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했다는 김 지사는 큰 울림이 있는 가르침을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평범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큰 울림이 있는 가르침을 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고 그 가르침 저희 도정에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지사가 진우 스님의 저서 개미의 발소리를 틈틈이 읽고 있다며 사인을 부탁하자 진우 스님은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만법 유식이라는 글귀를 책에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군불교 최초로 장병밴드를 구성해 부처님법을 전하는 호국 백일사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각 부대 주지법사와 군종병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불교는 장교인 군승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로 군승 수급 제도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보도 불교의 미래 군포교 2번째,
오늘은 군승 수급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BTN 뉴스가 직접 조사한 결과 조계종 군정특별교구의 군승 파송은 최근 4년간 국방부가 요청한 숫자를 모두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1년엔 국방부 요청보다 3명 부족한 17명이었지만 2022년엔 이보다 10명이나 줄어든 7명밖에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방부 요청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 장기복무 선발에 떨어져 전역 후 재입대한 군승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임 군승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가 마주한 탈종교화 현상과 출가자 감소라는 위기가 군불교에는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사병은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월급이 높아진 반면 장교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역차별로 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종장교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공이 지금 새로운 장교들을 선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역 제도 자체의 변화, 복무기간의 단축, 서둘러 나오는 것이 본인의 삶에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 또 출가 연령의 고령화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 현재 군승을 선발하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승을 선발하는 제도는 군종사관 후보생과 군승요원 두 가지. 군종사관 후보생은 종립대학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출가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졸업 후 출가와 군종장교 복무를 약조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까지 선발했지만 최근엔 지원자조차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ROTC, 이른바 학생군사교육단 같은 혜택도 없어 대학생이 메리트를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군종병을 하면서 군종장교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딱히 큰 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사회에 조금 더 가까운 메리트가 있어야 지원율이 높지 않을까. 만 35세 이하 3위, 3인이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군승요원제도. 군승요원 후보생은 군종사관 후보생과 달리 장학금과 수행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가자의 고령화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출가자들의 평균 입산 나이가 40대에 이르면서 군승수급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승으로 임관시킬 관리되는 자원이 한 분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관심의 저하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좀 척박합니다. 먼 안목을 가지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포교 황금어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군승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종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 제13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도 부다가야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분황사 보건소에서 이틀간 활동할 예정인데요. 의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의약품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전국비군의 회장에 취임한 광용 스님과 제13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인도 부다가야로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봉사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 회장 수경 스님,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등 집행부 주요 스님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비군의회는 오늘 인도로 출국해 24일과 25일 양일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전문적인 진료는 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밖에 다양한 의약품을 제공해 의료체계가 취약한 부다가야 주민을 도울 계획입니다. 우리가 건립해 놓은 거니까 그쪽으로 자비의 그런 실천을 좀 부처님 나라 인도로 좀 돌리면 어떨까 이렇게 집행 소임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비군의회는 의료봉사와 더불어 분황사 보건소의 운영 현황 점검도 나섭니다. 분황사 보건소는 비군의회가 백천문화재단 후원을 받아 건립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군의회에 따르면 보건소는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문을 열고 현대의학보다는 고대 인도 대체의학 체계를 활용한 간단한 진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주 전문의를 두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재반 비용 부담이 커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제가 부타팔라 주지스님에게 전해 듣기는 주말에 30명 한정으로 아유르베다 비법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비구니회는 의료봉사 이후 보건소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합니다. 2층 규모의 면적만 150평이 넘는 공간을 의료로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분황사 보건소는 지역 청소년과 여성 취업 훈련, 한글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지역 문화회관으로 발전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비구니회는 앞서 보건소 개원 당시 재봉틀과 컴퓨터도 지원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갔을 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의 권익과 화합을 도모한 비구니회 집행부의 출범 1주년은 부처님 고향 인도에서 펼치는 자비의 인술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국사 정해류에서 지난 8일 원적에 든 대공당 종상대종사 이재가 어제 경주 기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동화사 방장 의현대종사, 회주 능종스님, 원로의원 종우대종사, 원로 덕민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대궁 문도대표 성행스님 등이 동참해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스님 집전으로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오는 28일 삼제를 비롯해 막제까지 대공당 종상대종사의 49제는 불국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에게 헌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림사에서 법답게 장대하게 큰 스님의 명정을 준비해 주신 사부대중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도들은 큰 스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 화합하고 문중의 뜻을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추구했던 법정 스님이 영화 빠삐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의자가 장래의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역사회의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4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에서 불이람 수행 당시 법정 스님이 직접 제작했던 빠삐용 의자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의자는 법정 스님이 영화 빠삐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추구했던 법정 스님의 정신적 상징물로 모교인 목포 목상고 개교 100주년 기념물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50년 이내에 동산 문화유산 가운데 장래에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며 우수 사례는 향후 예비 문화유산 신청 시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빠삐용 의자를 비롯해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동국대 YG 캠퍼스가 위탁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인재 양성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동국대 YG 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장 유진 스님이 지난 20일 범어사에서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상호교류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협약을 통해 불자들의 수행이 깊어지고 자비가 실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으로 범어사는 매년 대학원 입학생을 추천하고 동국대 YG 캠퍼스는 추천한 학생에 한해 첫 학기는 60%, 다음 학기부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평 백년사가 관조 스님 18주기 추모 달해제에 맞춰 대웅전 단청불사를 회양하고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일 달해제와 법회에는 보원사주지 정한스님, 대원사회주 보인스님 등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처음 이 법당을 지을 때 은사 관조 스님이 증명해 주시고 상냥할 때 법문을 해주셨다며 시대를 반영해 재해석한 단청불사와 삼존불 점안을 은사 스님 기일에 맞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백년사 대웅전 단청은 승원 스님 요청으로 정중구 단청장 외 20여 작가가 조성했으며 특히 생물이 몸을 받아 나오는 과정인 사생을 표현해 그려넣고 그중 태생으로 태어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담아 별도로 표현했습니다. 사천 백천사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백천사는 지난 19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10kg 120호와 후원금 300만 원을 기장 선양 시니어와 부산 금샘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고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백천사는 연말을 앞두고 이웃들이 더 힘들고 소외되지 않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소중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천사는 내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와 장학금 전달,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